이제 저희 그 특수교육에서는, 저희 교육학에서는 그 행동 수정이라고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비바람직한 행동은 바람직하도록 바꾸고, 그리고 이제 할 수 없는 행동은 할 수 있도록 행동을 형성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단계별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이제 아동이 이것 3을 할 수도 없는데 3을 할 수도 없는데 6을 가르친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점진적으로 형성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학습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그 감정을 터치를 해줘야 돼요. 보통 부모님들이나 우리 교사들이 좀 실수할 수 있는 게, 아동 감정은 별로 이렇게 중요시하지 않고 얘가 보이는 능력, 얘가 수행할 수 있는 행동, 그런 것만 이제 주로 수행하는 정도만 우리가 보통 보고 평가를 하는데, 감정을 타치해 주는 것이 그 과정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얘를 막 짜증을 낸다거나 하면은 왜 그랬을까?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친구가 때렸어요라든지, 아 그때 기분이 나빴겠다, 너 어땠어 그때 느낌이, 나라도 마음이 안 좋았을 것 같은데 하면서 먼저 그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남편을 남의 편이라 하잖아요. 우리들은 남편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돌봐주는 아동의 편이 되어줘야 돼요. 먼저 그의 편을 들어주고 그의 감정을 읽어주고, 그래서 타치해주고, 그러면 이제 마음도 서서히 열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아마 그 애들이 마음을 안 열 거예요. 이렇게 좀 위기에 있는 아동들, 또 열악한 상황에 있는 애들은 대체로 타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거부적이고 또 의심하고, 자기가 또 나쁜 경험으로 인해서 좀 굳어진 그런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막 거부하거나,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 많이 느끼셨을 수 있어요. 무조건 거부하거나 밀어내거나 자기 세계에 들어오지 못하게 방어하거나, 그런 이제 심리적인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항상 그의 편이 되어주고, 좀 틀렸던 것 같지만 그래 너 그랬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먼저 이해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우리가 이제 엘버트 메라비언이라는 그 러시아 심리학자는, 그 우리가 말을 할 때, 누구하고 대화를 할 때, 표현을 할 때 그 말을 전하는 내용은 7%밖에 되지 않는데요. 말을 전하는 내용은 7%고 시각적인 거, 그러니까 자세라든지 그 사람의 복장이라든지 그 사람의 태도라든지 그것이 55%, 그리고 이제 목소리 톤이라든지 음색이라든지 그런 청각으로 변별할 수 있는 것이 38%. 그래서 55%는 시각적으로 이미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아요, 우리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리고 청각적으로는 38%. 말하는 내용은 고작 7%뿐이에요. 예를 들면 아주 말을 안 듣는 그 아이가 있어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이제 집에를 들어오는 것 같아요. 들어오는 소리가 나요. 그러면 아빠는 신문을 보고 있다가 그 아들이 들어오는 낌새가 느껴지면 그 아들이 보기 싫으니까 신문을 이렇게 들겠죠. 보기 싫으니까. 그러면 그 아이는 아빠가 나를 거부하구나, 지금 나를 싫어하구나, 그걸 시각적으로 보고 이미 느끼는 거죠. 그 아빠의 의중을 파악한다는 거예요. 또 엄마가 부엌에 갔더니 엄마가 너 밥 먹었냐, 그래 밥 먹었어 하고 배고프지 하는 거 하고, 너 밥이나 먹고 다니냐 하는 거 하고, 완전히 묻는 것은 밥을 먹었냐는 것이지만 말의 내용은, 근데 그 아이는 이미, 우리 엄마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밥 먹었냐 따뜻하게 물어보는 거 하고, 너 밥이나 먹고 다니냐 하면서 눈을 내리까면서 자식에 대한 태도하고, 그래서 그 아이는 이미 그 엄마와 아빠가 나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나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지 이미 알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꼭 말을 하지 않아도. 그래서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을 타치해주기 위해서 우리 자세, 우리 말씨, 우리 톤, 어쨌든 그 표현 방법,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자기 돌봄 아동들을 보시면서 좀 나의 좀 노력이, 내가 의식적으로 내가 돌보는 아동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그 아이에게는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감정 터치를 잘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교구가 없이, 특별한 이제 교구 없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놀이로, 사실은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가정에서 아동들을 많이 돌보시잖아요. 그래서 가정에 있는 주방 도구를 이용하면 참 좋아요. 그래서 굳이 무슨 물건을 사지 않아도 그 집에 있는 이제 숟가락으로 탁구공을 옮겨본다거나, 이거 우리 한번 옮겨볼까 하고 네가 나에게 줘봐, 또 내가 너에게 줄게 해서 탁구공을 뭐 숟가락으로 이렇게 옮긴다거나, 또 뭐 병을 이용해 가지고 물을 따라보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 이제 아동 수준에 맞게 좀 난이도를 좀 조절하면서 이 가정에 있는 도구를 얼마든지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뭐 젓가락으로 뭐 물건 집어 올리기, 좀 무거운, 좀 얘가 능력 있는 애들 같으면 좀 무거운 하중에 있는 물건들이 들어보게 한다거나, 또 가벼운 것도 들어보게 한다거나, 또 얇은 뭐 휴지를 들어보게 한다거나, 어쨌든 집에서 있는 도구로 이용해서, 가정에 있는 도구를 이용해서 그 여러 가지 좀 놀이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집에서 이제 가능하면 집안일 거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혼자 다 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뭐 빨래를 갠다거나, 이제 시간이 되면 또 빨래를 널기를 같이 해본다거나, 그렇게 이제 집안일을 나누어서 하면서 또 그걸 칭찬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너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너 커서 정말 훌륭한 어른이 될 수 있겠어 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집안일을 같이 거두게 한다거나, 또 간단한 심부름 같은 거 해서 계속 칭찬을 해주고 그에게 이제 어쨌든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싶어요. 그리고 이제 꼭 저는 가능하면 보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물질적인 보상도 있고, 뭐 칭찬처럼 정서적인 강화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이제 선생님은 이제 잘 있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맛있는 것도 주신다고 했는데 참 잘하셔요. 그런 게 참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교육학적 강화물이라고 그래요. 더 행동을, 잘하는 행동을 더 강화시켜준다 해가지고, 그런 것도 강화물을 예,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아동이 뭐 차를 엄청 좋아하는 애가 있다. 그러면 차를 이렇게 그냥 대충 화가처럼 잘 못 그리셔도, 잘 그리실 필요 없어요. 그냥 차를 대충 스케치북에 그려가지고 이제 벽에 붙여놓고, 너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이 뭐 가를 썼을 때 하나씩 붙여보자, 스티커를 붙여보자 해가지고 그 차를 예를 들면 이렇게 그려가지고 스티커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차가 이제 다 스티커가 채워지면 네 좋아하는 차 하나 사줄까? 장난감 사줘도 되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 애가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동 교육할 때 그 아동이 잘할 수 있는 거, 또 그 아동이 할 수 있는 거, 그것은 힘이에요. 그 아동의 힘. 그리고 그 애가 아직 하지 못하는 거, 또 배워야 될 거, 그런 것은 우리가 필요성이라고 그러거든요. 보상을 꼭 해주는 게 좋다. 근데 너무 칭찬도 너무 자주 하게 되면 면역력이 붙거든요. 그래서 뭘 잘할 때마다 주는 것은, 처음에는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처음에는 잘할 때마다, 수행을 잘했을 때마다 칭찬해 주는데, 예, 간격을 늘려가야 돼요. 그래서 언제 우리 선생님이 나한테 강화를 줄지 모르니까 더 긴장을 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그 아동의 특성이라든지 아동의 능력이라든지 아동의 수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절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아동들을 지도하다 보면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아동하고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내가 진짜 믿을 수 있어, 우리 선생님은 나를 사랑해, 우리 선생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아, 나를 좋아해, 이런 그런 느낌을 애가 갖고 있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학습이라든지 또 인간관계라든지 형성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뇌에서 이 DNA 변형계라는 뇌의 부위가 학습을 관장하는 기억이라든지 학습하고 이 감정을 같이 주관을 해요. 한 부위에서. 그렇기 때문에 얘가 감정적으로 선생님이 싫어하거나 선생님이 신뢰하지 않거나 선생님하고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공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를 가르치는 주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뭔가 배워야 할 때 그 자기가 감정적으로 그 선생님하고 꼬여 있거나 이렇게 왜곡돼 있으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뭘 가르치려고 할 때 선생님하고 안 좋은 관계면 계속 그게 악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정말 악영까지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일단 그 아동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거, 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 좋은 관계를 아동하고 맺을 때는 제가 해보니까 그 몸을 이용하는 게 참 좋아요. 그래서 돈도 들지도 않으면서 그 신체적인 그 스킨십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아동 교육이 제일 중요한 부모 자녀 간의 그 양육시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게 이 스킨십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몸을 이용해서 노는 게 굉장히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애 아동들도 처음에 완전히 굳어있고 경직된 애들도 몸을 이용해서 놀아주면 나중에는 웃기도 하고, 전혀 웃지 않았던 애들이 웃기도 하고 굉장히 편하게 생각하고 이제 발달도 잘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몸을 이용하는 놀이로 그 양손 악수를 많이 시켜요. 그리고 이제 그 완전히 굳어져 있던 자폐들도 이걸 하면 막 웃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만나면 악수하자, 반가워 하고 몸 흔들어 주거나, 그리고 이제 인사하고 이제 몸을 들이준다거나 이렇게 막 던져준다거나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너무 커서요? 그래서 이제 크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좋아해요. 아프다고 거부하면서도 좋아해요. 속으로는. 근데 이제 그걸 반복하면 굉장히 좋아해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싫어하는데 손도 안 내밀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굉장히 좋아하고 막 웃기도 하고 이러면서 친해지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손가락 찡하기인데 이티놀이라고 저는 그러는데 찡하자 찡 그래가지고 힘의 검사라는 게 해보세요. 양손 찡 맞나요? 두손 또세 손가락 이 하수도 다 되는 거예요. 네 손가락 다섯 손가락 하고 싸우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둘이 밀고 싸워요. 이게 싸워요.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일부러 더 주고 내가 좋다. 선생님 이거 해보겠네. 너가 같이 해주겠구나 하면서 또 예, 이렇게 그래서 손가락 찡 하기로 했다가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그러면 애들 집중력도 굉장히 좋아져요.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아무래도 이렇게 좀 위기에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집중력도 약하고 뭔가 시선을 잘 못 맞추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어디서 할지 모르니까 이제 시선 집중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씨름도 하면은 애들이 몸이 같이 막 손바닥을 이렇게 쭉 밀면은 굉장히 몸이 이완이 돼요. 긴장됐던 몸들이. 그래서 이제 선생님에 대해서도 많이 이완되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얘가 좀 등으로 서로 업을 수 있으면 이렇게 팔짱 끼고 뒤로 이렇게 등 업어주기. 또 이제 저는 벌레 기어가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 잡으러 갑시다. 누구 잡으러 갑시다. 누구 잡으러 갑시다 하면서 근데 머리를 막 올려주면 그 막 긴장을 하면서도 너무 그 짜릿해하는 막 그 전율을 느껴요, 애들이. 그래서 이런 놀이들이 굉장히 자기들도 예상하면서도 막 그 긴장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누구 잡으러 갑시다. 누구 잡으러 갑시다 하면은 그래서 이제 벌레 기억하기도 하고 이제 벌 쑤시기는 이제 벌침. 제 양쪽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벌침 하면은 막 어디로 벌침이 올지 모르니까 막 움직이면서 이러면서 얘들이 그 자기를 다 이완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몸을 이용하는 놀이가 좋겠다. 그리고 몸 전기 놀이는 아시죠? 우리 여러분들 어려서 했던 거 손가락 이렇게 주면서 그것도 애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좀 뜨거운 열감이 느껴지니까 근데 이 사람이 몸을 통해서 이 몸은 다 기억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충격을 받거나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래도 나는 모르지만 내 머릿속에는 없지만 이 몸이 제일 먼저 기억한대요. 그래서 얘들이 몸을 풀어주는 게 사실은 제일 그 상대방에게 마음을 열게 하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한번 가서 써먹어 보세요. 이용해 보세요. 그러면 애들이 우리 선생님 재밌다 하면서 자기의 그 굳어있던 마음들이 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늘 끼우기 같은 것은 이제 일부러 좀 집중력 놀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한번 선생님 눈이 침침해서 안 보이네. 바늘 한번 끼워볼까 하면서 이렇게 바늘 끼우기도 해보고 또 가끔 일부러 웃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애들 막 그 똥 씹은 인상으로 막 어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한번 웃어보세요. 미소 짓기 뭐 이런 것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이 괴물놀이는 제가 그 코로나 이전에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하면서부터는 좀 조심하는데 이마를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사진이 있죠. 이마를 이렇게 부딪히고 뭐 코뽀뽀 이렇게도 하거든요. 코뽀뽀 그러면 하는데 진짜 괴물처럼 좀 보여요. 막 눈이 크게 보이고 이 그림처럼. 근데 애들이 이걸 의외로 좋아해요. 아주 괴물놀이 해요. 괴물놀이 이러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너무 이 타인이 저랑 제일 밀착해서 보이는 그거잖아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제 마음을 확 열어요. 그리고 그 뭔가 모르게 이 사람하고 나하고 벽이 없구나. 좀 그런 것도 애들이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괴물놀이, 외계인 놀이도 좋고 또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이 많이 친해지고 그러면 뭐 눈썹으로 이렇게 막 간질간질 해주고 어디 부위 해줄까 뭐 그런 것도 해봐도 좋고요. 그래서 이 몸을 이용하는 놀이가 저는 해보니까 참 애들에게 좋고 이제 교구 없이 이제 물론 이제 좀 큰 애들이나 학교 다니는 애들은 뭐 어쨌든 게임을 이용해서 한다거나 여러 가지 교구를 이용해서 이제 많이 할 수 있겠고 제일 이제 간편한 방법으로 애들하고 친숙해지는 거. 그 라포 형성하는데 친숙감 형성하는 데는 이 몸을 이용하는 게 참 좋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몸 신체 부위도 이렇게 자극해주고 그런 마사지도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실 이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는 게 또 어떤 돌봄을 주는 게 어떤 도움을 주는 게 좋을지 참 그것이 큰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꾸준히 노력하면서 뭔가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면서도 서로 노력해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